93회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 실기 기초정보 입력 실기 파트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서부터 갑니다. 1번. 다음에 무형자산 계정을 추가 등록하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럼 계정을 추가 등록하라 그랬죠? 그래서 계정가 및 적요 등록을 갈 거예요. 그러고 일반 전표 입력하기 전까지, 분계 입력하기 전까지는 제가 지금 체크하는 것들로만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8개로 진행이 돼요.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가 및 적요 등록, 정기본 세트 4개,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월까지 이렇게 8개로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거든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계정가 및 적요 등록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은 일단 푸는 법이 두 개인데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으시면은 요 숫자 라인에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숫자를 치시면 돼요. 그럼 그 숫자 자리로 가지거든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229 치시면 숫자 자리로 가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어떻게 가셔도 되냐면은 F2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F를 누르시면은요 찾기 창이 떠요. 물론 이제 F2는 정확한 이제 여기서 단축키는 아닌데 F2를 누르셔도 뜨긴 해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29라고 치셔도 자리로 가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편한 대로 치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계정 과목을 이제 추가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계정 과목이 임차 권리금이래요. 성격은 이제 일반이라고 적혀 있고 대체 적용 1번이랍니다. 성격이 좀 더럽네요. 일반. 농담이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계정 코드 명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다 이제 계정 과목 명을 임차 권리금이라고 쳐주란 얘기고 성격은 일반이라고 맞추라 그랬고 대체 적용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로 이제 1번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시면 옆으로 넘어가져요.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는데 탭을 누르시면 바로 가지시거든요. 탭. 그럼 넘어가졌죠? 위에. 자, 임차 권리금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성격 일반이었죠? 번호가 1번으로 보이시죠? 1번 누르시면 번호 일반 들어갑니다. 1 들어가시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대체 적요 있죠? 자, 탭 누르시면 아래로 가지실 거예요. 탭 되셨죠? 그래서 키보드에 보시면 Q자 왼쪽에 탭 있죠? 누르시면 왔다 갔다 돼요. 알죠? 그래서 대처 적용 1번이래요. 1 엔터. 다음에 임차 권리금 지급 엔터. 괜찮으시죠? 그러고 원판 나오세요. 그럼 ESC 막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원판 나가 주시고요. ESC 막 눌러서 저는 이제 한번 더 해볼게요. 요런 이제 빨간 색깔 계정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빨간 색깔 계정 수정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요런 빨간 색깔 계정 같은 경우는 위에가 잠겨 있어요. 요 계정 과목 이름 자리가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려 그래도 안 올라가져요.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왼쪽 맨 밑에 보면 컨트롤 키거든요. 누르시고 F1을 누르시면은 아이고 F2네요. 컨트롤 F2를 누르시면은 위에가 풀려요. AT가 컨트롤 F1이에요. 자,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컨트롤 F2를 누르시면은요. 써드릴게요. 컨트롤 플러스 F2를 누르시면은 잠금이 풀려요. 그래서 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AT는 F1이에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되셨죠?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저는 이제 보통 학생들 오프라인 수업할 때 저도 이게 가끔 헷갈려요. F1, F2가 헷갈리다 보니까 학생들 솔직하게 수업할 때는 그냥 시험장에 가서 F1 누르고 안 풀려? 그럼 컨트롤 F2 눌러 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잠겨있는 건 이렇게 풉니다. 자, 다음 ESC 원판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시면은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래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가 있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저는 보통 불러오기부터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 불러오기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재무상태표의 데이터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불러오기가 F4예요. 클릭하셔도 되고요. F4 불러오시겠습니까? 엔터. 얘 맞추시고 엔터 치셔야 돼요. 그럼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단기 차입금하고 장기 차입금이래요. 자, 그럼 아래 내려와서 단기 차입금으로 가주시고요. 그러고 탭 누르시면 똑같이 옆으로 넘어가져요. 탭. 자, 그래서 미래은행이 1억이 있고 한라은행이 2억이 있대요. 자, 그럼 미래은행 금액 자리로 가셔서 키보드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움직여집니다. 자, 그럼 미래은행에 1억. 그러고 뿔 누르시면 공 3자리씩 들어가요. 뿔 엔터. 그래서 100, 빵빠레방, 빵빠레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다음 그러고 한라은행께 2억이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타자를 치시면 안 들어가고 F2를 누르시면 코드 자리에서 F를 누르시면은 한라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엔터 다음에 금액은 200 뿔뿔 200 콤마 빵빠레방 콤마 빵빠레방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그러고 아래 장기 차입금 있었죠?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시면 다시 왼쪽으로 가져요. 탭 장기 차입금에서 탭 미래은행 자리에서 커서 맞추고 금액 자리에서 200 뿔뿔 영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3억이시죠? 그래서 300 뿔뿔 N 괜찮으시죠? 자, 다 되셨으면 ESC 원판. 자, 다음 아래 내려오시면은요. 자, 3번 문제. 요게 이제 전산회계 1급 문제 푸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죠. 요거를 하시려면은 T 계정을 좀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일단 기본적인 왔다 갔다 하는 순서 얘기를 하면은 기본 자리는 원가 명세서가 기준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원가 명세서에서 위, 아래, 위로 가시는 거예요. 되셨죠? 원가 명세서에서 위, 아래, 위. 되셨죠? 자, 다음 또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가 명세서를 기준으로 위에 손익,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잉여, 다시 위로 가서 재무.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 요거 이제 문제를 푸시려면은 이렇게 T 계정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줄이고, 그러고 보이실 수 있게 이렇게 문제를 좀 같이 볼게요.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요걸 이제 마저 계속 보게 되면은 넓힐게요. 흔히 이제 원가 명세서가 제공품 T 계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자리들 요만큼은 우리 어디랑 이론이 관련이 있냐면은 원가 회계랑 관련이 있어요. 되셨죠? 그러고 문제를 딱 보셨을 때 비용 문제가 나왔다. 근데 500번대 코드다. 그래서 500번대 코드는 흔히 뭐가 있냐면은 공장이란 말이 들어가거나 제조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생산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되셨어요? 다음에 500번대 말고 800번대나 900번대도 있죠. 그래서 800번대 같은 경우는 혹은 900번대 같은 경우 800번대 900번대는 전부 손익계산서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요걸 이제 하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문제에서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세요. 요런 문제나 아니면 이제 문제 요즘은 어떤 문제도 아니면 어디 들어가세요 이렇게 찍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재무제표를 이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럼 본인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순서를 정하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이제 어디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원가명세서를 기준으로 위 아래 위 가야 되는데 문제에 나온 게 어떤 순서로 뭐뭐뭐가 나왔나 아 그럼 위 아래 위 왔다 갔다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조원가에 속한다라 그랬으니까 제조액이시죠? 그럼 이게 500번대 임차료겠네요. 그래서 제공품이 먼저고요. 되셨죠? 그러고 나서 손익계산서를 가고 다음에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가고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갈 거예요. 되셨죠? 다음 그러고 이제 마저 계속 해보게 되면은 요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는 요 재료비가 요 제공품 T 계정에 재료비 자리랑 제조간접비 자리랑 이어지고요. 다음에 노무비나 제조경비는 전 전선차 전미대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편인데 이 당소대가 이제 당월 소비액이에요. 그래서 당월 소비액이 노무비는 이제 노무비 자리, 다음에 제조경비는 제조경비 자리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음에 나머지 이제 간접 노무비나 간접 제조경비는 제조간접비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이어져서 들어오게 되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계산이 될 거예요. 이게 흔히 완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품 매출 원가로 이어지게 되고요. 다음 그러고 제품 매출 원가에서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시면은요. 요게 비용으로 이어지시게 되고요. 비용이랑 이어지시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오시겠죠? 이 당기순이익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랑 이어지시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의 자본이랑 이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도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이제 마무리 여담 얘기를 두 가지를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원재료 T 계정 같은 경우는 여기로 이어지니까 이게 전부 얘네 이제 요 두 가지 T 계정이 전부 제공품 T 계정 안에 들어 있어요. 되셨죠? 그러고 제품 매출원가 같은 경우는 지금 손익계산서랑 이어지니까 손익계산서 비용 자리 T 계정이 들어 있고요. 비용 자리에 T 계정이 들어 있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남는 이제 장부는 요거 이제 들어있으니까 얘도 들어있으니까 장부가 4개가 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고요. 이게 여담 첫 번째. 다음으로 두 번째 여담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두 번째 여담은 문제를 푸실 때 이제 예외가 있는데 순서를 조금 이제 거꾸로 가셔야 되는 예외가 있는데 기말 재고 자산이 나오시게 되면은 되셨죠? 출제 시 전기분 재무 상태표를 먼저 가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기말 제품이나 기말 상품 얘기가 나오시게 되면은 되셨죠? 전기분 재무만 쓸게요. 재무 상태표를 갖다가 얘네는 전부 이제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기말 제품은 손익계산서에 들어있을 거고 기말 상품도 손익계산서에 들어있을 거라서 재무 갖다가 손익 갖다가 잉여 갖다가 다시 재무로 다시 돌아오셔야 되고요. 다음 그러고 기말 원재료나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나오시게 되면은 재무를 갖다가 원가를 갖다가 손익을 갖다가 다음에 잉여를 갖다가 다음에 재무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이게 딱 예외 하나예요.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기말 재고 자산이 나왔다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을 고치시고 이 자산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시냐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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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티계정 그려놓은 걸로는 결과적으로 원재료 티계정은 제공품 안에 들어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제공품을 자산 고치고 나서 제공품으로 가셔서 반영을 시켜줘야 되고 되셨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도 마찬가지고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뀔 거니까 가셔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순서대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기말 제품이 나왔으면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을 고치신 다음에 이 매출원가 티계정이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가셔서 비용 반영하시고 다음에 순서대로 다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예외 첫 번째 이제 얘기예요. 두 번째 여담 얘기예요. 그래서 꼭 생각해 주시고 전 지울게요.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필기하시고요. 다음 마저 계속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보면 이제 뭐냐면은 제조원가에 속한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임차료 기말 재고 자산 아니니까 원가명세서에 가셔서 제조경비 자리에 반영을 하시면 제조간접비 제조경비에다 반영을 하시면 되셨죠? 차변자리 금액이 늘어날 거니까 누락된 것이 확인됐으니까 늘어날 거니까 대변 자리에 있으신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같이 늘어날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매출원가 가서 고치시면은 늘려주시면은 매출원가가 같이 늘어나실 거거든요. 그럼 이게 비용 자리로 이어져서 비용이 늘어나시게 되면은 당기 순이익은 줄어들겠죠. 쓴 돈이 많아지시면은 당연히 이익은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당기 순이익에다가 줄여서 반영해 주시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줄여서 반영해 주시면은 결론적으로 자본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겠죠. 이런 식의 문제 풀인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원가 명세서부터 할 겁니다. 자, 말 설명 생각해 주시고요. 자, 입력 한번 가볼게요. 원가 명세서를 가셔서 정기분 원가 명세서 자, 여기에서 우리 임차료라 그랬죠? 임차 엔터, 임차료 엔터, 금액은 200만 원이죠? 이뿔뿔 엔터 치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늘어날 거예요. 엔터. 늘었죠? 자, 그래서 필기를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필기를 해주시고요. 1억 3,201만 원이네요. 1억 3,201만 원. 자, 다음 그러고 이제 원판을 나오고요. 자, 다음에 위 간다 그랬죠? 손익계산서 가주시고 자, 얘가 이제 제품 매출원가로 이어진다 그랬죠? 그래 제품 매출원가 자리에 가셔서 금액 자리를 가셔서 오른쪽 누르시면 금액 자리로 가지겠죠? 금액 자리로 가시면은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 보시면요. 금액이 지금 틀리죠? 그래서 필기해 놓은 걸로 적어주시면 돼요. 132, 010, 빵빠레빵 플러스까지 엔터.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늘어날 거예요. 이제 확인 누르면 자 확인. 그럼 매출원가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 매출원가가 늘어서 당기순이익은 줄어든다 그랬죠? 제가 마우스 커서를 잘못 가리켰네요. 매출원가가 늘어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자 그래서 4억 다시 4,512만 3천원 되셨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줄어들었고요.
비용이 늘었으니까. 다음 그러고 요걸 이제 적으셨으면 얘가 잉여금 처분 계산서랑 이어진다 그랬죠? 자, 원판 나와주시고 다시 아래로 내려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오셔서 당기순이익 자리, 자 갖다 수기로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불러오기를 누르셔도 돼요. FU. 자, 불러오기 누르시고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이익잉여금도 줄어든다 그랬었죠? 엔터. 그래서 이익잉여금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얘를 미처분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얘를 뭐라고 써주시냐면 2월 이익 잉여금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5,235만 2천원, 자 5,235만 2천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얘가 왜 2월 이익 잉여금이냐면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아직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2019년 당시에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연도 당시에는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서 미처분이라 불렀던 거예요. 근데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다음 연도로 넘기는 이익잉여금이신 거죠.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2020년 기준이고 요건 2019년 거기 때문에 되셨죠? 현재는 2020년, 얘는 2019년 되셨죠? 자, 마저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셨으면은 정기분 재무상태표 이제 아래 갔으니까 위 가야 되겠죠?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가셔서 자본자리 2월 이익잉여금 금액이 틀리죠 지금. 그래서 5,235만 2천원을 갖다 입력을 해주시면은 대차 차익이 없어지실 거예요. 5,235만 2천원 엔터 되셨죠?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고요. ES 시험 나오시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 푸실 때 조금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만약에 3번 문제를 푸시다가 연습하실 땐 좀 연습을 하세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만약에 저 문제 풀다가 한 번 이제 흔히 삑사리가 났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못 푸는 상태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저 문제는 잡고 계시면 안 돼요. 버리셔야 돼요. 되셨죠? 한번 풀어보고 정상적으로 금액이 안 고쳐지시면은 버리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거는 한번 본인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는 상태로 틀려버리면은 저거는 강사분들이 오셔도 흔히 이제 저도 오프라인에 수업할 때 제가 가서 이렇게 봐도 뭘 고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을 못 해드려요. 되셨죠? 전년도 거를 열어가지고 뭐 비교를 전표들을 열어가지고 비교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정을 못 해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처음부터 잘 고치고 다음에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은 압축 풀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만약에 틀렸으면은 버리세요라고 하는 편입니다. 4점 맞자고 나머지 뒤에 60점을 버릴 순 없으니까요. 되셨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시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일반 점표 입력 시간에 뵙겠습니다.